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이어 건양대병원 노조도 오늘 총파업에 나서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양대 의료원 노조는 사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저임금 구조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병원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2천여 명 가운데 조합원이 절반을 넘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앞서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노조도 총파업에 들어가 일부 외래 진료를 제외한 검사와 치료 등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정 공방 끝에 지난 5월 일본으로 돌아간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내년에 복제본 형태로 다시 고향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을 소유한 일본 관음사가 불상의 복제에 동의했고 최근 불상의 입체 형상 작업이 가능한 3D 스캔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상 2점을 복제해 부석사와 충남역사박물관에서 각각 전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새 정부 들어서도 지지부진하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기 위한 준비는 진행 중입니다. 결국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내용으로 최근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규칙을 개정을 해서 단일화하는 걸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중적으로 저기 뭐 남겨두고 해가지고는 또 계속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헌법도 개정하고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의된 이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전제로 실행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올 연말쯤 국제공모로 진행하는 설계 단계부터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세종 집무실은 대통령 임기 내 건설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전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부지 면적의 경우에는 지금 15만 제곱미터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외곽에 유보지로서 10만 제곱미터를 더 확보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여의도의 2배에 달해 국회 사무처와 협의해 완전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새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입니다. 현재 개헌 논의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고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도 최근 대면 회의를 재개하는 듯하다 취소했습니다. 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정치권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충남경찰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신호 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올해 충남에서는 이딴 화물차 사고로 모두 30명이 숨졌고 특히 이달에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안화력에서 숨진 재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가 최근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6년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전국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숨졌다는 사실과 함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하청 구조로 외주화된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발전소 폐쇄 국면에서 안전에 가장 취약한 2차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장애인 앞으로 나온 지원금을 멋대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시설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지원금 2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보조금을 받고도 추가로 활동 지원비를 청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속 폭염 불평등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앞서 열화상 드론으로 도심 속 폭염 실태를 촬영한 결과 같은 대전이라도 신도심이냐 쪽방촌이냐 사는 곳에 따라 실제 느끼는 온도는 크게 달랐는데요. 그렇다면 대전에서 가장 더운 곳은 어디일까요? 기상청 통계에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 등을 더해 대전 MBC가 최초로 대전의 폭염 위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이 34도를 기록한 지난 11일, 열화상 드론으로 도심 곳곳을 촬영했더니 신축 아파트 옥상보다 쪽방촌 지붕 온도가 무려 30도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아도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의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같은 주거 환경이라도 한낮에 시원한 곳을 찾아 집을 나서기 어려운 고령층과 어린이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위에 취약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고령층 및 유소년 인구,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수, 자치구별 폭염 일수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대전 전체 82개 행정동의 폭염 위험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각 항목을 3단계로 구분해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취약도를 고위험, 위험, 보통, 낮음 4단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취약한 고위험 지역은 14곳, 전체의 17%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구는 도마 1동과 2동, 내동, 둔산 3동, 관저 2동, 갈마 1동 등 6곳, 동구는 용전동, 산내동, 가양 2동, 효동, 용운동, 삼성동 등 6곳이 포함됐고 유성구는 온천 2동 1곳, 중구에서는 산성동이 고위험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단계 낮은 위험 지역은 중구 태평 2동 등 모두 26곳이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지역 14곳 가운데서도 수치상 대전에서 가장 뜨거운 동네는 중구 산성동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택 대부분이 태양열을 고스란히 머금는 양철 지붕 구조입니다. 열기가 그대로 실내로 전달되지만 전기요금이 부담돼 고작 선풍기 몇 대로 버티는 가구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스리트 집이라 햇볕이 이게 받잖아요. 그럼 밤에는 잠을 못 자요. 나가서 있는 게 차라리 시원하죠.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상위 30%에 드는 또 다른 동네. 낡은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건물 사이엔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합니다. 실외기 열기로 좁은 골목은 찜질방처럼 뜨거운데요. 열기가 벽을 타고 스며들어 맞은편 집까지 덮이는 구조입니다. 실외기 주변 온도를 측정해 보니 47도,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습니다. 고위험 지역 주택 상당수가 외부 열기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단일창 형태입니다. 지금 현대식으로 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협소하고 냉방이라든지 냉동이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그전만 못하니까. 같은 도시라도 사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인 체감더위. 대전시 전역 82개 행정동의 폭염 위험 순위와 자세한 분석 결과는 대전 MBC 홈페이지와 다음 포털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30일부터 4일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농기계 현장 수리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농기원은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내린 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서산과 당진 등을 찾아가 고장난 농기계 2,100여 대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와 예산군 주민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창고와 농축산 상업시설 등은 전액 감면되고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시군에서 발급받아 민원실 지적 측량 신청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 지역 대표 브랜드 쌀 청풍병월 골드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지역 특산물 쌀 부문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청풍명월 골드는 2012년 출시되자마자 이듬해 1위를 차지한 뒤 13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충남도는 계약 재배로 생산된 삼광 단일 품종을 사용해 단백질 함량 등 품질 기준을 통과한 쌀만 출하하는 등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가칭 천안 직산중과 성성 삼초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산중은 천안시 직산읍 삼읍리에 총 35학급 871명 규모로 오는 2029년 3월 개교하며 성성 삼초등학교는 천안시 부대동의 60학급 1,300여 명 규모로 오는 2028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학교 신설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을 원활하게 배치할 수 있어 천안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2급 감염병인 성홍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홍열은 피부 질환을 동반하는 호흡기 질환인데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 데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합병증도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 병원입니다. 진료를 보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번 달 들어 벌써 이 병원에서만 9명의 성홍열 양성 환자가 나왔고 일부는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목이 아프다고 처음 얘기하고 나서 열이 오르는 데까지 한 이틀도 안 걸렸어요.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아이가 처지니까 저희도 놀래가지고 병원 갔었죠. 가서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지난 17일 기준으로 충북의 성홍열 환자는 182명으로 1년 전보다 69%, 2년 전보다는 무려 36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7,200명이 넘어 2년 전보다 21.6배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2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던 2017년 이후 8년 만에 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0에서 9세 사이에 발진이라든가 발열 그런 증상이 있는 성홍열 그 증상의 아이들의 그 신고가 청주시에서 많이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성홍열은 주로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발생하는데 초기엔 고열과 인후통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이후 팔다리에 발진이 나타나고 혀가 딸기처럼 울퉁불퉁하게 붓는 게 특징입니다. 감기랑 구별되는 점이 좀 없어서 고열이 나면서 목도 좀 붓고 몸에 발진까지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심장이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이염이라든지 폐렴, 뇌수막염,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든지 사구체 신염 같은 것들도 올 수가 있어서 항생제 치료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일찍 내원하셔서 여기에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3배 이상 늘면서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건강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손 씻기 지도를 같이 하면서 보건당국은 각종 감염성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세종시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아림동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주말 야간 진료를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연중 무휴로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 주말과 공휴일은 밤 10시까지 진료하며 달빛 협력 약국 3곳도 주말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합니다. 홍성군은 찾아가는 우리 동네 한방 주치 서비스 대상을 호우 피해 주민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홍성 지역 한방 공중보건의들이 관내 321개 경로당을 방문해 호우 피해 주민들과 의료 취약계층에게 한방 진료와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온열 질환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홍성군은 극한 호우 피해로 심신이 지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공무원이 구내 식당 대신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지역 상생 할인 식당을 운영합니다.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역 식당과 자율협약을 맺어 조합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1호점을 개시했으며 해당 식당이 아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일 경우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구내 식당 휴무일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